저는 자갈치 시장 안에서 야채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늘 말이 없어요. 상인들이 인사를 해도 그냥 고개만 숙이면서 인사할 뿐 상인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 상인들 말로는 그분은 절대 건들거나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가닥 하셨다나 뭐라나. 아무튼 누구나 가질 수 없는 분위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분을 보면 정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살짝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제 우리 상인들을 지켜주셨다면 믿으시겠나요? 이분을 볼 땐 예전엔 좀 무서웠는데 이젠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갓 잡은 생선 비린내와 바다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고 상인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시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관광객들은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담아갔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그랬듯 생기 넘쳤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불안함이 깃들어 있었고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던 그들의 목소리도 한층 조심스러워진 듯 했어요. 시장 곳곳에서는 작은 무리의 젊은 남자들이 슬쩍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상인들의 눈빛은 더욱 흐려졌죠. 오늘도 오는군요. 한 상인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자갈치 시장에는 청운파라는 조직 폭력배들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그들은 시장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상인들에게 돈을 갈취했죠. 처음에는 몇몇 가게만 노렸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상인들이 그들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잘 부탁합니다. 청운파 조직원 하나가 새우를 파는 아주머니 앞에 서서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말없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건넸고 조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그 돈을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죠.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장이 평화롭네요. 조직원의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할 뿐이었어요. 이제 이런 광경은 자갈치 시장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운파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상인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갈취당했죠. 하지만 이 시장에는 유독 눈에 띄는 한 가게가 있었어요. 시장 입구 구석에 위치한 작은 생선가게 해정이네였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달리 이곳은 청운파 조직원들이 절대 발길을 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근처를 지날 때면 그들의 걸음걸이도 조금 빨라지는 듯 했죠. 혜정이네의 주인 성혜정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약간의 흰 머리가 섞인 단정한 머리를 하고 항상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혜정은 말수가 적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묵묵히 생선을 손질하는 데 보내셨죠. 성혜정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생선을 다루는 성혜정의 손길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단련된 예술가의 솜씨 같았어요. 혜정이네는 왜 청운파가 안 오는 거죠? 한 젊은 상인이 옆 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혜정이 누님은 그냥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세요. 젊은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성혜정에 관한 소문이 여러 가지 돌았어요. 누군가는 성혜정이 예전에 조직의 보스였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성혜정의 남편이
큰 조직의 두목이었다고도 했죠. 확실한 건 아무도 몰랐지만 모두가 성혜정을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성혜정은 그런 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성혜정은 평소와 같이 회칼을 들고 광어를 손질하고 계셨어요. 성혜정의 손에서 광어는 순식간에 아름다운 회로 변신했죠. 성혜정의 눈빛은 차분했고 성혜정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청운파 조직원들이 또 다른 가게를 찾아온 모양이었죠. 상인들은 그 소리에 움찔했지만 성혜정은 그저 묵묵히 칼질을 이어가셨습니다. 성혜정의 가게만큼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섬 같았어요. 혜정 누님, 오늘도 회 잘 나오네요. 한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성혜정은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성혜정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죠. 맛있게 드세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회를 맛있게 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자갈치 시장에 평화로운 듯 불안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청운파의 아지트는 자갈치 시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 3층, 간판도 없는 그곳은 밖에서 보면 평범한 사무실 같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검은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이 이곳이 평범한 사무실이 아님을 말해주었죠. 박진욱은 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30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지만 그 몸에서 풍기는 위압감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죠. 청운파를 이끌게 된 지 3년, 그 짧은 시간 동안 박진욱은 부산 일대에서 꽤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혜정이네는 어떻게 됐어요? 박진욱의 물음에 옆에 앉아있던 부하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40대 중반의 둥글둥글한 얼굴을 가진 남자였죠. 아직 접근을 못했습니다. 성혜정이란 분이 좀 뭐? 박진욱이 담배를 비벼 끄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부하는 목을 가다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게 과거에 동성로파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칼잡이 출신이라던데. 동성로파, 대구 지역에서 지금도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조직이었죠. 그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무게가 있었습니다. 박진욱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동성로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박진욱은 비웃듯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어요. 자갈치 시장 쪽이 희미하게 보였죠. 그깟 생선 장사 아줌마가 뭐가 무섭다는 거야? 전설? 옛날 이야기겠지. 박진욱의 어조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과거의 명성이나 전설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었죠. 사장님,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소문이 워낙. 다른 부하 하나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러자 박진욱은 휙 돌아서서 그를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에 부하는 말을 흐렸죠. 소문? 그런 쓸데없는 소리나 듣고 있으니 일이 안 되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룰이야. 내가 룰이라고. 박진욱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부하들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 몇몇은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죠. 박진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방 한쪽에 서 있던 젊은 남자를 불렀습니다. 도훈아. 도훈은 25 정도로 보이는 날카로운 턱선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는 박진욱의 부름에 바로 다가왔죠.
네, 형님. 너 내일 그 가게 가서 직접 확인해봐. 무슨 특별한 게 있는지. 도훈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막 조직에 들어온 신참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부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죠. 그들은 성혜정에 대한 더 많은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대구의 동성로파에서 성혜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혜정의 칼솜씨에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박진욱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죠. 형님,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나이 지긋한 부하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진욱은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도훈이 혼자 가는 게 낫겠어. 여러 명이 가면 경계할 테니까. 부하는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죠. 박진욱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가면 오히려 상대가 경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었죠. 부하들은 박진욱이 실제로는 성혜정의 소문을 시험해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대상으로 도훈이 선택된 것이었어요. 도훈은 자신의 처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기와 자신감이 빛났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겠죠. 제가 잘 해결하겠습니다. 박진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훈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래, 내 믿는다. 잘 다녀와. 부하들은 도훈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박진욱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일단 결정한 일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도훈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내일 있을 일을 상상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성혜정이란 여자가 정말 소문처럼 무시무시한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과장된 이야기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냥 평범한 아줌마겠지. 도훈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어요. 하지만 잠들기 직전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죠. 왜 다른 형님들은 그렇게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을까? 왜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자 도훈의 가슴이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일이면 그는 자갈치 시장의 그 작은 생선 가게를 방문해야 했죠. 마음속으로는 쉬운 일이길 바라면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도훈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 스타일의 옷을 골랐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는 머리를 세심하게 다듬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서랍에서 자신의 라이터를 꺼냈어요. 그것은 입대 전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것으로 뒷면에는 도훈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죠. 오늘은 이걸 써야겠다. 도훈은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그가 할 일은 단순했어요. 그저 가게에 가서 분위기를 살피고 가능하다면 성혜정이라는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죠. 너무 쉬운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알지 못했어요. 오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갈치 시장은 오전부터 활기찼습니다. 관광객들이 이리저리 구경하며 사진을 찍었고 상인들은 큰 소리로 손님을 불렀어요. 도훈은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를 뚫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긴장한 상태였죠. 아침부터 박진욱에게 전화가 와서
빨리 일을 처리하라고 재촉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평범한 아줌마일 뿐이야. 도우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주머니 속 라이터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죠. 그는 몇 번이나 멈춰서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박진욱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혜정인의 생선 가게가 보였어요. 시장 입구 구석에 있는 작은 가게였죠. 다른 가게들과 달리 현수막도 없고 그저 작은 간판만 달려 있었습니다. 혜정이네라고 쓰인 간판은 오래되어 빛이 바랬어요. 도우는 잠시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성혜정은 안쪽에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우아했죠. 도우는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천천히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자 생선 비린내와 함께 은은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다른 가게에서 들리던 시장의 소음이 마치 차단된 것 같았죠. 도우는 그 분위기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성혜정 앞으로 다가갔어요. 성혜정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칼질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도훈이 들어온 것을 모르는 듯 했죠. 하지만 도훈은 성혜정이 자신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느꼈어요. 세상이 멈춘 듯한 이 정적이 무작정 기다림이 아니라 의도된 침묵임을 직감했습니다. 도훈은 애써 당당한 척 자세를 취했어요. 그는 성혜정 앞에 있는 테이블에 기대서서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칼질 진짜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성혜정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고 광어를 다듬었어요. 그녀의 칼이 생선살을 스치는 소리만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도우는 무시당하는 느낌에 약간 짜증이 났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어요. 이렇게 솜씨가 좋으시면 다른 일도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랑 일하면 돈 더 잘 버실 텐데요. 도훈의 말에도 성혜정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칼날이 생선살을 가르는 소리만 조금 커졌을 뿐이었어요. 도훈은 불안감이 커졌지만 보다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어요. 여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은색 라이터였죠. 그 뒷면에는 도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훈은 그 라이터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라이터가 테이블에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이제 성혜정은 반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순간 성혜정의 칼질이 멈췄습니다. 가게 안에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요. 성혜정은 천천히 손을 닫고 도훈이 내려놓은 라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치 깊은 바다처럼 깊고 차가워졌죠. 성혜정은 라이터를 가만히 응시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도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도훈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성혜정의 눈은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그 눈빛 앞에서 갑자기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도훈이구나. 성혜정의 목소리는 작고 차분했지만 그 한마디가 가게 안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훈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에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았을까? 라이터의 이름을 읽은 것일까? 아니면 이미 자신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일까? 도훈의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이 스쳤습니다. 성혜정은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을 천천히 내려놓지 않고 그대로 라이터 쪽으로 손을 움직였어요. 도훈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혜정은 칼끝으로 라이터를 살짝 건드렸어요. 그것은 마치 실수인 듯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지만
도우는 그것이 의도적임을 직감했습니다. 라이터가 테이블 끝으로 밀려나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라이터 뚜껑 한쪽이 깨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총성처럼 도훈의 귓가에 울렸어요. 도훈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성혜정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도훈은 무언가를 느꼈어요.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도훈은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라이터를 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깨진 라이터를 주머니에 넣으면서도 그는 성혜정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마르고 혀가 굳어버린 듯 했어요. 가봐. 성혜정의 두 번째 말이었습니다. 짧고 단호했어요. 도훈은 그 말에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성혜정이 다시 회칼을 들어올리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성혜정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이죠. 도훈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돌려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거의 도망치듯 시장 밖으로 달렸어요. 멀리 떨어진 후에야 그는 숨을 돌리며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켰습니다. 주머니에서 깨진 라이터를 꺼내 바라보았어요. 라이터 뚜껑의 한쪽이 깨져 있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도훈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경험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칼로 라이터를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깨질 수 있었을까요? 더 무서운 것은 성혜정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도훈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어요. 도훈은 핸드폰을 꺼내 박진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버튼을 누르기 직전 그는 다시 생각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그깟 아줌마가 라이터를 깼다고? 그런 말을 하면 분명 비웃음을 살 것이 뻔했죠. 하지만 도훈은 알았습니다. 방금 그 가게에서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도훈이 혜정이네 가게를 방문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상인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도훈의 방문 이후 청운파가 더욱 빈번하게 시장을 드나들었기 때문이었죠. 오늘도 청운파 조직원 3명이 시장을 순찰하듯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30 중반쯤 되어 보였고 다른 2명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게마다 들러 인사를 하고 다녔죠.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우리 덕분에 시장이 평화로워서 다행이네요. 그들의 말에 상인들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겉으로는 평화로운 대화 같았지만 그 속에 담긴 위협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청운파는 이제 공공연하게 자갈치 시장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여기고 있었죠. 시장 한쪽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서는 이복래 할머니가 종이박스와 폐지를 모으고 계셨습니다. 이복래 할머니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시장을 돌며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셨어요.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천천히 움직이며 바닥에 떨어진 폐지들을 하나둘 주워 담았죠. 청운파 조직원들이 그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크게 웃고 있었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담배를 꺼내 물었고 다른 2명도 따라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이복래 할머니가 있는 쪽으로 다가갔어요. 이복래 할머니는 그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계속 폐지를 주우셨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주 멈추어 쉬어야 했지만 할머니는 묵묵히 일을 계속하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폐지를 주우며 작게 한숨을 내쉬셨죠. 청운파 조직원들이 할머니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그들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약간의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저 잠시만요. 금방 다 주울게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폐지를 더 주우려 했지만 굽은 허리 때문에 움직임이 느렸어요. 청운파 조직원들은 그런 할머니를 짜증난다는 듯이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 다니는데 방해되게. 리더 격인 남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두 명도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더 빨리 폐지를 주우려 했죠. 죄송해요. 금방 비켜드릴게요. 할머니의 사과에도 그들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발로 할머니가 주운 폐지 뭉치를 차버렸어요. 폐지들이 흩어지며 바닥에 널브러졌죠. 야, 할머니. 냄새나니까 비키라고. 그 남자가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넘어졌죠.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왔어요. 아이고. 할머니는 바닥에 앉은 채 떨리는 손으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려 애썼어요. 주변에 있던 상인들은 그 광경을 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청운파의 횡포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청운파 조직원들은 할머니가 넘어진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그저 장난 같은 것이었어요. 리더 격인 남자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다치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그의 말투는 진심이 아니었죠.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두 명도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할머니는 바닥에서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아파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죠. 상인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혜정이네 가게 쪽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성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앞치마 차림이었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성혜정은 천천히 가지만 확고한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던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청운파 조직원들은 성혜정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놀리는데 집중하고 있었어요. 성혜정이 그들 바로 뒤에 섰을 때 리더 격인 남자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혜정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남자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성혜정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죠. 방금 뭐라 했지? 그 어르신한테. 성혜정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한마디가 시장 전체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청운파 조직원들은 움찔했어요. 그들은 성혜정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도훈에게서 들은 이야기, 그리고 그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들. 성혜정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아, 저기. 그냥 장난친 건데요. 리더 격인 남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다른 두 명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성혜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어요. 성혜정은 그들을 지나쳐 이복래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어요. 괜찮으세요? 성혜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듯 성혜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본 청운파 조직원들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성혜정은 이복래 할머니를 부축하여 자신의 가게 앞까지 데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몸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었어요. 성혜정은 할머니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잠시 가게에 앉아 쉬라고 권했습니다. 여기서 좀 쉬세요. 괜찮으실 때까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작게 중얼거렸어요. 성혜정은 할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고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어요. 깊은 바다속처럼 차갑고 어두웠죠. 성혜정은 말없이 가게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녀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어요. 청운파 조직원들도 그 자리에 서서 성혜정이 무엇을 할지 긴장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성혜정은 잠시 후 무언가를 들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칼집에 쌓인 묵직한 칼이었어요. 성혜정은 그 칼을 들고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칼집에서 칼을 꺼냈어요. 햇빛에 반사된 칼날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회칼보다 훨씬 컸고 두꺼웠어요. 해동칼이었죠. 얼어붙은 생선을 해동하는 데 쓰이는 무겁고 날카로운 칼이었습니다. 칼자루는 오랜 사용으로 반들반들해져 있었고 칼날에는 미세한 흠집들이 보였어요. 그 흠집들은 마치 오랜 세월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혜정은 아무 말 없이 작은 숫돌을 꺼내 칼을 갈기 시작했어요. 슥, 슥, 칼날이 숫돌에 문지르는 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작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어요. 슥, 슥, 칼을 가는 소리와 함께 시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싸늘해졌습니다. 청운파 조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목을 가다듬더니 억지로 당당한 척 성혜정에게 말을 걸었죠. 아줌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했어요? 성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칼을 갈 뿐이었어요. 슥, 슥. 그 소리가 청운파 조직원들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박진욱에게 전화를 걸었죠. 사장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혜정이네 가게 앞인데. 네, 그 여자가 칼을 갈고 있어요. 전화를 끄는 남자는 다른 두 명에게 눈짓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다는 표정이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박진욱이 곧 오겠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10분쯤 지났을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박진욱이 내렸어요. 그는 빠른 걸음으로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진욱의 표정은 험악했죠. 그는 자신의 조직원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박진욱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리더 격인 남자가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박진욱은 이미 성혜정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성혜정은 여전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슥, 슥. 그 소리만이 시장에 울렸죠. 박진욱은 잠시 성혜정을 바라보더니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속삭였어요. 뭐가 무서워서 벌벌 떨어? 그냥 늙은 아줌마잖아. 박진욱은 성혜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박진욱은 성혜정 앞에 서서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죠.
아줌마,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뭐 잘못했나요? 성혜정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칼을 갈 뿐이었어요. 박진욱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죠. 말씀 좀 하시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성혜정은 고개를 들어 박진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깊고 차가웠죠. 박진욱은 그 눈빛에 순간 움찔했지만 곧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뭘 그렇게 노려봐요? 무서운 줄 알아요? 박진욱은 웃으며 주머니에서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일회용 나무젓가락이었어요. 박진욱은 그 젓가락을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돌리며 장난스럽게 말했죠. 이런 거 부러뜨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깟 칼 가지고 뭘 어쩌려고. 박진욱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에 있던 젓가락이 딱 소리를 내며 부러졌습니다. 박진욱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젓가락이 저절로 부러진 것 같았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박진욱은 떨어진 젓가락을 바라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성혜정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칼만 갈고 있었습니다. 슥, 슥. 그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성혜정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위압감을 내뿜고 있었죠. 박진욱과 그의 조직원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방금 본 것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판단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성혜정이라는 여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죠. 시장 사람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오직 성혜정의 칼을 가는 소리만이 시장에 울렸습니다. 슥, 슥. 시장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성혜정의 칼 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박진욱은 부러진 젓가락을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죠.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장난이에요? 박진욱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의 말투에는 여전히 거만함이 묻어 있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성혜정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직 칼을 가는 소리만 계속되었죠. 슥, 슥. 박진욱은 조직원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도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박진욱은 용기를 내어 한 발 더 앞으로 나갔죠. 아줌마, 이제 그만하시죠. 우리가 뭐 잘못했다면 사과할게요.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았죠. 장사복 차림의 중년 남자 5명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50대로 보였어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이 내뿜는 분위기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시장 상인들 사이를 지나 성혜정의 가게 앞으로 걸어왔어요. 상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길을 비켜주었죠. 5명의 남자들은 성혜정 앞에 도착하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공손하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혜정은 칼 가는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죠. 왔구나. 성혜정의 짧은 한마디에 5명의 남자들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성혜정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어요. 박진욱과 청운파 조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죠.
누구야 이 사람들은? 박진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진욱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만으로도 박진욱은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동성로파 사람들이야. 그 말 한마디에 박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성로파, 대구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 중 하나였죠. 박진욱은 이제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어요. 성혜정이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누님은 우리 동성로파의 전설이시다. 칼을 들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었지. 다른 남자가 말했어요. 그의 말에 박진욱의 조직원들도 창백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성로파의 명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죠. 특히 과거 칼잡이로 유명했던 여자에 대한 소문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성혜정, 혜정 누님, 한 조직원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성혜정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대구에서 칼의 여왕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인물, 누구도 그녀의 칼을 피할 수 없었다는 성혜정. 그 전설의 여인이 지금 자갈치 시장에서 조용히 생선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박진욱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성혜정을 건드린 것.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위험한 일이었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박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조직원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누님, 저희가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박진욱이 이마를 바닥에 대며 사죄했어요. 그의 몸이 떨리고 있었죠. 다른 조직원들도 같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한때 자갈치 시장을 장악했던 청운파가 한 여인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은 그들에게도 믿기 힘든 광경이었죠. 성혜정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해동칼을 칼집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박진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더 이상 이 시장에 오지 마라.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라. 그것만 지키면 너희를 가만두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말에 담긴 위험은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진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누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성혜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이복래 할머니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성혜정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성혜정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성혜정은 할머니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죠. 주변에서는 몇몇 관광객들이 이 이상한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직폭력배들이 한 여성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모습, 그리고 그 여성이 노인을 보호하는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주었어요. 그들은 이 장면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죠. 저 여자 누구야? 대박, 이게 뭐지? 완전 영화 같은데? 관광객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동성로파 사람들은 여전히 성혜정을 깊은 존경심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성혜정은 단순한 과거의 동료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그들이 따르는 리더였고 존경하는 누님이었죠.
누님, 저희가 이 시장을 계속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요. 동성로파의 리더가 말했습니다. 성혜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대화와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그녀의 의사가 전달되었죠. 박진욱과 청운파 조직원들은 여전히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오늘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자갈치 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모두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알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고 서로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셨어. 혜정이 누님. 이제야 시장이 조용해질 것 같네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상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가득했어요. 청운파의 횡포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어제의 사건은 마치 기적 같았습니다. 그들은 성혜정의 가게를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냈죠. 성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차분했어요. 마치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시장 입구에 경찰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경찰관 4명이 차에서 내려 시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지만 그렇게 긴장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상인들은 그들을 보며 속삭였죠. 경찰이네. 청운파 때문에 온 거겠지? 어제 일이 소문이 났나 봐. 경찰관들은 성혜정의 가게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형사가 성혜정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성혜정 씨. 저는 부산경찰서 강형사라고 합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성혜정은 손을 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형사들은 그곳에 앉았죠. 어제 이 시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왔습니다. 청운파 조직원들이 오늘 아침 자진해서 경찰서에 출두했더군요. 강형사의 말에 성혜정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들이 모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것, 어제 노인을 밀친 것까지요. 놀랍게도 그들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강형사는 잠시 성혜정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성혜정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어요. 강형사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성혜정 씨, 혹시 어제 특별한 행동을 하신 건 없으신가요? 청운파 조직원들이 왜 갑자기 자수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성혜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칼은 손 안 대고도 사람 마음은 건드릴 수 있어요. 그 말에 강형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는 성혜정을 새롭게 바라보는 듯 했어요. 마치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한 표정이었죠. 성혜정. 혹시 대구 동성로파의 그 성혜정 씨신가요? 성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강형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죠. 저도 젊었을 때 대구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전설이었죠. 강형사의 말에 성혜정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강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물어볼 것은 없습니다. 청운파는 앞으로 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찰관들이 떠난 후
시장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청운파의 위협 없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기쁨이 그들의 얼굴에 번졌죠. 오후가 되자 한 노인이 천천히 성혜정의 가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복래 할머니였어요. 그녀는 양손에 따뜻한 국밥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성혜정의 가게 앞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국밥을 내려놓았어요. 고맙습니다, 혜정 씨.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성혜정은 가게에서 나와 할머니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성혜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덕분에 이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이 몸뚱이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폐지 줍는 일밖에 없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일하고 싶었거든요. 성혜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따뜻했고 할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날 오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하나둘 성혜정의 가게를 찾아왔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그들은 저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왔죠. 과일 가게 아저씨는 싱싱한 사과 한 봉지를, 채소 가게 아주머니는 방금 들어온 나물을, 떡집 할머니는 방금 찐 떡을 가져왔어요. 그들은 별다른 말 없이 성혜정의 가게 앞에 그것들을 놓고 갔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죠. 성혜정은 그런 상인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전해졌어요. 상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그날 저녁 시장이 문을 닫을 무렵 시장 입구에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누가 걸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문구는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칼은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는 거다. 동성로파 성혜정. 상인들은 그 현수막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혜정이 단순한 생선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약자를 지키는 사람, 칼을 지키는 데 쓰는 사람이었죠. 성혜정은 가게를 정리하며 그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옅은 미소가 어렸어요. 그것은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그러면서도 현재에 만족하는 듯한 미소였죠. 성혜정은 자신의 해동칼을 깨끗이 닦아 칼집에 넣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생선만을 위한 칼이었지만 필요할 때는 언제든 약자를 지키기 위해 다시 빛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이전의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죠. 상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고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청운파가 사라진 후 시장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성혜정의 가게 혜정이네는 요즘 더 많은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SNS에 올라간 영상 덕분에 성혜정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전설의 여인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고 성혜정이 만든 회를 맛보기 위해 줄을 섰어요. 하지만 성혜정은 이런 관심에도 변함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묵묵히 생선을 손질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고 그녀가 만든 회는 여전히 최고였습니다. 성혜정에게 있어 이 모든 일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뿐이었죠. 시장 상인들은 성혜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침마다 성혜정에게 인사를 건넸고 가끔은 작은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성혜정은 그런 인사와 선물을 조용히 받아들였고 그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죠.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깊은 신뢰와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으니까요. 동성로파 사람들도 가끔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저 성혜정을 찾아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평범한 방문객일 뿐이었죠. 그들의 존재는 오히려 시장의 안전을 더욱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복래 할머니는 이제 시장 구석에서 폐지를 줍는 대신 성혜정의 가게 옆에 작은 좌판을 차렸어요. 그녀는 거기서 손수 담근 김치와 장아찌를 팔았죠. 성혜정이 자리를 내어준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제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한 젊은 청년이 성혜정의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깔끔한 차림새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방황하는 듯한 기색이 있었어요. 그는 잠시 가게 앞에 서서 성혜정이 생선을 손질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혜정의 칼질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생선은 점점 더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갔습니다. 그 모습에 청년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했어요. 그는 용기를 내어 성혜정에게 다가갔죠. 누님. 청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손을 꼭 쥐었어요. 성혜정은 칼질을 멈추고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회 배우고 싶습니다. 청년의 말에 성혜정은 잠시 그를 관찰했습니다. 청년의 눈빛, 그의 태도, 그의 손. 성혜정은 마치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어요. 청년은 그 시선 앞에서 더욱 긴장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성혜정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칼을 배우기 전에 마음부터 배워야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청년은 잠시 그 말의 의미를 새기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누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혜정은 다시 고개를 끄덕이고 청년에게 앞치마 하나를 건넸습니다. 청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받았어요.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혜정의 가게에는 새로운 얼굴이 하나 더해졌습니다. 청년은 매일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성혜정의 가르침을 따랐어요. 처음에는 생선 씻기와 손질하는 일을 도왔고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워갔죠. 성혜정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찼어요. 상인들의 큰 목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혜정은 오늘도 조용히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했어요. 그녀의 옆에는 이제 젊은 제자가 함께했죠. 성혜정은 광어 한 마리를 정갈한 회로 바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칼은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약자를 지키는 힘이었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칼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있었죠. 시장 입구에 걸린 현수막이 가벼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칼은 해치는 게 아니라 지키는 데 쓰는 거다. 동성로파 성혜정. 성혜정은 그 문구를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든든하게 자갈치 시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회칼 하나로 세상을 바꾼 여자 성혜정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